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아래까지 떨어졌는데요. 추위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포항에도 눈이 날렸습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도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5.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찬바람에 체감상 영하 1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각종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대설특보는 조금 전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오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울진이 영하 7도, 경주와 영덕 영하 6도, 포항이 영하 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도에서 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독도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영상 1도에서 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널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울진 지역을 시작으로 눈이 내릴 텐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목요일 오전에 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는 주말 사이에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집단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경주 지역에서는 3개 요양병원에서 52명이 확진됐는데요. 방역당국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에 있는 한 노인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지난 7일 환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와 병원 관계자 2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는데 이후 매일 1명에서 많게는 9명씩 열흘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는 38명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실시됐습니다. 그러는 14일까지 이렇게 보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시설 구조상 이제 방역에 좀 취약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1월 8일 날 코호트 격리 시행했고 집단 감염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자 경주시는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 19명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경주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3개 요양병원에서 52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고 경주 지역 1월 전체 확진자 수의 36%를 차지했습니다. 1월 24일부터 2월 6일 2주간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 검사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미접종자 종사자는 간병이라든지 입원자와 접촉을 업무를 배제할 계획입니다. 경주 지역에는 모두 12개의 노인 요양병원이 운영 중인데 설 연휴를 앞두고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최근 썰매 형태의 놀이기구인 루지를 타고 내려오는 체험장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제 루지 체험을 하던 7살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체험장 이용수 측에는 어린이 2명의 동반 탑승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난 루지에는 어린이 2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경주의 한 루지 체험장. 바퀴가 달린 카트용 루지가 내리막길을 따라 빠르게 달립니다. 루지는 경사도에 따라 시속 20-3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7살 여자아이가 타던 루지가 길가 경계석을 들이박은 뒤 뒤집혔습니다. 아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를 좀 많이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요. 그 아이가 그때는 이제 심정지 이전에 나오는 안 좋은 예후가 있는. 사고 당시 7살 아이는 13살 사촌 언니와 함께 루지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험장 관계자는 사촌 언니가 7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함께 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호자가 꼭 성인이 아니어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150 이상이 되고 하는 건 같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체험장의 자체 이용 수칙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1인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 2명의 동반 탑승은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2명이 그 루지를 탑승해서 일어난 사고인데 아동 2명이 탑승한 게 그 안전 규정에 합당했는지 여부도 아울러 수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 루지 체험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난해 7월에도 부산의 한 루지 체험장에서 경사로를 내려오던 루지가 서로 충돌해 탑승객 1명이 다치는 등 루지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림청은 경북 동해안과 강원도 등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기상청 예보에서도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 1월 들어 전국에서는 모두 35건의 산불이 발생해 16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평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산불 재난 위기경보는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발령됩니다. 대구와 경북 자동차 부품 기업 절반 이상이 미래차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발표한 대구경북 미래차 전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차 부품 기업 57.1%는 미래차 대응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래차 개발 계획이 있는 기업 가운데 45.6%는 자체 판단으로 43.2%는 수요 고객의 권유나 협력을 위해 이 분야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가 미래차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려면 기술 개발을 비롯해 사업화와 판로 개척, 인력 양성을 포함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5달 전 경북경찰청 소속의 한 간부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추돌 사고를 냈는데요. 당시 이 경찰 간부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라 뺑소니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관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뺑소니가 아니라 단순 음주 사고라고 진술했던 겁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6차로 내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회색 승합차가 들이받습니다. 추돌 여파로 승용차 뒷부분과 승합차 앞부분이 심하게 망가졌고 깨진 파편이 도로 위에 깔려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7일 밤 포항시 북구 양덕동 내거리에서 있었던 추돌 사고입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북경찰청 소속 A경정,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20대 대학생, 견인차를 몰던 피해자 아버지는 경찰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왔고 가해 운전자가 공무원인 걸 알고 순간적으로 근처 건물 뒤편으로 숨겨줬습니다. 눈을 못 뜨실 정도로 술을 취했습니다. 진짜 공무원증을 차고 계시더라고요. 저런 게 있는지라 공무원 음주 걸리면 뭐 이래저래한 혜택이 다 뭐 날아간다는 얘기도 있어갖고 건물 뒤편에 숨어 계시라. 출동한 경찰과 뒷수습을 하는 사이 숨어있던 A경정이 그대로 달아나자 피해자 아버지는 A경정을 뒤쫓아가 붙잡은 뒤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피해자 측이 경찰 조사에서 뺑소니 사건이 아니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그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라고요. 좀 전에 그 가해자분 나중에 알면 다 나가게 되는 사람인데 좀 잘해줘요. 좀 합의 같은 거 좀 잘해줘요. 부탁할게요. 출동한 경찰관과 통화한 직후 이번에는 알고 지내던 레카차 업계 지인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는 경찰관의 윗선이니 잘 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합의 부분은 좀 잘해줘라. 다 니한테 나중에 다 크게 돌아올 거다. 관장이 전화 왔는데 관장 윗선 쭉 낸다. 레카 일을 하는 B씨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던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부탁이라는 말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측에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포항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청탁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한 명인 포항 북부서 C경위는 피해자 측과의 통화에선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일 때문에 사장한테 따로 전화하신 거니까. 네, 이거요. 네, 전화했어요. 내가 부탁해야 될겠어. 좀 얘기 좀 잘해가지고 부탁했어요. 그건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책임진 데이다.
음주운전을 한 A 경정은 포항 북부서 경찰관들에게 사고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A 경정은 당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징계가 끝나자마자 이달 초 공교롭게도 당시 사고 처리를 담당했던 포항 북부경찰서로 인사발령 났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이 일이 있은 후 5달 동안 레카일이 거의 끊어져 심각한 생계난을 겪고 있다며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진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28일까지 2022년 수질오염원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가하천인 형산강을 중심으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등 834개 오염원별로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 현황 등을 조사합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와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내일부터 2월 9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악성폐수 등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상수원 수계나 산업단지 같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신고 상황실을 운영해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환경청은 또 환경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지난해 10명에서 올해는 13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경북 최초로 생리대 무료 보급기를 시범 운영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1급인 수달이 최근 도심지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달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반면에 로드킬도 잇따르고 있어서 사람과 수달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은 밤 수달 2마리가 수로를 따라 유유히 헤엄쳐 지나갑니다. 이어서 다른 수달이 작은 둔덕을 뛰어내려 뒤를 쫓아갑니다. 수달이 발견된 곳은 대구대 경산 캠퍼스 남동 쪽에 있는 농업용 수로입니다. 바로 옆 문천지로 이어지는 지하 수로에선 배설물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곳에서 최대 4마리의 수달이 활동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수달 2마리는 이 밑으로 연결돼 있는 동그란 콘크리트 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다음에 수달 1마리는 옆에 조그맣게 보이는 농수로를 따라서 이동 중이었습니다. 바로 옆이 시내버스 종점이라 유동인구가 많고 서식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기 영역을 갖는 수달의 특성상 서식지 확보 경쟁에서 밀린 개체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 하천이 지금 문천지랑 연결이 되고 작은 수로처럼 해서 연결되는 건 결국 금호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금호강 개체군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걸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수달의 개체가 늘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수달의 개체수는 늘고 있습니다. 지도에 짙은색 점으로 표시한 것이 수달의 분포 지역인데 10년 단위 조사에서 점점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발견되던 금호강과 신천 주변, 경산 남천뿐만 아니라 수성못과 성당못, 연호지구에서도 수달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반면 로드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 MBC가 확인한 것만 해도 4건, 대구시가 2018년과 2019년 신천과 금호강 일대 수달 서식 실태 조사에서 확인한 24마리의 6분의 1이나 됩니다. 도심에서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만큼 핵심 서식지에 울타리를 쳐서 사람의 접근을 막거나 밤에는 접근을 막는 공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은 야생동물과 사람이 한 공간에 같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공간을 나누어 써야 된다 그러면 뭔가 기존에 생각했던 야생동물은 자연, 그리고 사람은 도시, 이거에 대한 파라다임을 좀 바꿔야 될 상황은 돼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다시 용역을 실시해서 수달 개체수와 서식지,
위험 요인을 조사해 보호 전략을 세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상북도가 주력 산업과 디자인 분야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의 90%를 지원하고 채용된 청년에게는 매달 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합니다. 청년 채용 규모는 지능형 디지털 기기, 첨단 신소재 부품 가공, 친환경 융합 섬유 소재 등의 중소기업은 21개 시군에서 418명이고 디자인 분야 중소기업은 17개 시군에서 청년 디자이너 50명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8일까지 경북경제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접수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일 120일 전인 다음 달 1일부터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도의원과 시장선거, 지역구 시의원은 2월 18일부터 군수선거와 군의원은 3월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합니다. 선관위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입후보 안내 설명회 대신 어제부터 28일까지 입후보 안내 주간을 운영해 비대면과 개별 방문 방식으로 입후보 안내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포항에도 눈이 날렸습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도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5.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찬바람에 체감상 영하 10도 아래 머물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각종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대설특보는 조금 전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오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울진이 영하 7도, 경주와 영덕 영하 6도, 포항이 영하 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도에서 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독도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영상 1도에서 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널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울진 지역을 시작으로 눈이 내릴 텐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목요일 오전에 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는 주말 사이에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